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네, 신중호입니다. 부채한도 합의안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이 미 하원의 전체 회의 표결은 통과를 했습니다. 법원은 5일 이전에 상원을 통과해서 이제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되는데요. 일단 시작은 안도를 하면서 상승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공화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들이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원을 통과했고 이에 대한 안도 랠리가 나타났던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 채권 모두 변동성이라는 지표들이 있는데 다 하락을 했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올라갔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약간 리스크 온 전체적인 분위기가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던 유가의 급락세도 조금은 안정이 되면서 유가 자체가 비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계속 하락만 한다면 수요 부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완화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부채한도 합의안 그리고 국제 유가까지 이어지면서 좀 상승 랠리에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일부는 부채한도 관련 이슈가 헤드라인 위험을 가중해온 건 사실인데 주식 시장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로 주로 이를 좀 다소 무시해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스텝인 ADP 고용 발표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ADP 발표부터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사는 어김없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져왔고요. ADP Employment Report shows big May job gains. ADP 고용 보고서가 5월에 고용이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또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끝에 5월 민간 고용은 전월보다 27만 8천 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예상이 원래 한 17만 정도였는데 훨씬 웃돈 숫자죠.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P 민간 고용은 통상 5월 고용보고서 흐름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사전 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 수치가 이번에 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다음 날 공개될 5월의 고용보고서 역시 조금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은 또 페드의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페드가 주가 추가적인 긴축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노동시장 과열을 함께 꼽아왔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그러면 다음 날 고용보고서 등에서도 만약에 탄탄하게 나온다면 페드의 긴축 전망 재차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6월의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긴 해요. 여기 나왔던 ADP 민간 고용도 27만 건이나 나와버렸고, 어제죠. 졸트 이제 채용 공고도 1,010만 건이나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간밤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의 고용 지표도 원래 50.2에서 50 이하로 내려갈 거로 봤지만 5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고용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퍼슨 그 지명자 부의장 브레이너드 이제 후임으로 지명된 분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갖고 가기에는 조금 데이터를 더 보고 싶다. 그러니까 호키시 퍼즈라 그래서 매파적인 멈춤, 스킵.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이 궤도를 아예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한번 스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에 금리 인상은 안 한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도 6월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는 베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7월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은 6월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은 이제는 한시름 놨다라는 게 맞는데 만약 근데 6월에도 사실 이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주고 7월까지 넘어갔을 때도 만약 고용이 이 정도의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7월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이 점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춘 게 아니라
스킵이라는 정도로만 6월을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당장 뭐 6월에 하루아침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네. 조금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7월쯤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새벽에 나왔던 속보 하나 확인하고 가실까요?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화면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타 관련된 이슈입니다. 제목에서는 MR/VR, Meta unveils new virtual reality. 메타가 이번에 새로운 VR 헤드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요. Ahead of Apple headset. 애플의 헤드셋 출시를 며칠 앞두고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애플은 뭐 10년 만입니다. 에어팟 이후로 새로운 신제품을 공개하게 되는데 5일 연례 개발자 회의 WWDC에서 MR 헤드셋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간 월가에서는 MR 그리고 VR 시장이 크기에는 아직까지 가격적이고 그리고 콘텐츠 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모데스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큰 흥미를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애플을 의식해서인지 며칠 앞두고 메타에서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이 앞으로 뭐 밝을 것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애플이 뛰어들었다라는 점에 다들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공급이 나오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싱을 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애플 자체도 다음 주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가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XR이나 MR보다는 이 AI와 관련된 전략을 좀 많이 얘기할 것 같고요, 애플도. 근데 그 안에서 또 이제 가상현실 내지는 확장현실과 관련된 얘기도 수반돼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자체도 일부 경영진이 이제 이런 MR이나 XR에 대한 헤드셋의 기술적인 한계를 조금 내비치고는 있어요. 우리가 안경 형태로 나온다면은 일상생활에서도 가상현실, 확장현실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스키형 고글이 기술적인 한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판매 대수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라서요. 일단은 그 확장성이 아직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애플, 메타 그리고 일부 또 IT 기업들이 가세하게 된다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고 그 안에 컨텐츠라든지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 하다못해 최근에 이매진을 인수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디스플레이 업계까지 새로운 공급이 생기면서 새로운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디스럽티브라고 하잖아요. 파괴적인 혁신일 것이냐. 여기까지는 당장은 시장의 기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VR 시장 새로운 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번엔 애플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다라는 일부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와 함께 ADP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애플 헤드셋 출시를 앞서서 나온 메타의 헤드셋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